65살 남성, 52살 여성과의 소개팅. 4가지 요구 조건을 듣고 도망치다. 안녕하세요. 노년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함께 인생을 되짚어보고 생각할 거리와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주인공은 65세 강동현 씨로 최근 52, 세 여성과 소개팅을 했습니다. 이 만남은 새로운 인연을 맺는 아름다운 시작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4가지 요구 조건을 듣고 나자 강 씨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요구 조건이었기에 한평생 다양한 경험을 쌓은 차분한 성격의 강동현 씨마저 도망치게 만들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과 삶에서 기대와 이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과 더불어 자신만의 의미 있는 통찰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강동현 씨의 이야기. 올해로 저는 65세가 되었습니다. 은퇴한 지 5년이 되었고 매달 7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3베드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 외동딸은 결혼해서 다른 도시에 살고 있고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고독과 고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할 동반자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인에게 저와 어울릴 만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인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제보다 13살 어린 여성 한 분이 배우자를 찾고 있고 저와 만나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젊어 보이려고 머리도 염색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긴장해서인지 몇 번이나 공원을 서성였고 30분 이상 기다려서야 그분이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그분은 꽤 젊어 보였고 체격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관리인이 우리를 소개해주고 자리를 떠난 뒤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최혜진, 52세라고 소개했고 은퇴 후 매달 6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에 이혼했으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이 한 명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상황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갑자기 제 집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2사람이 서로 마음에 든다면 빨리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요. 집 구경부터 하고 마트에 가서 재료 좀 사와요. 제가 요리 솜씨를 보여드릴게요. 그녀의 대담한 태도에 저는 조금 당황했고 손을 서둘러 빼며 말했습니다. 우선 여기 공원에서 더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의 성급함을 깨달은 듯 손을 놓고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먼저 말씀해보세요.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으신가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제 조건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격식을 차리지 않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는 지적인 여성을 원합니다. 적어도 사회적 자리에서는 좋은 인상을 주고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미소를 띠며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녀의 외모는 괜찮다고 인정했지만 나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기 어려울까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웃음이 끝난 후 저는 그녀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배우자에게 어떤 조건을 원하시나요? 예진 씨는 정말로 강단 있고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며 제가 아래 4가지 조건을 수락하면 함께 살거나 심지어 결혼 등록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예진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개팅에서 이렇게 솔직한 어르신은 처음 봐요. 그리고 다리를 꼬더니 4가지 요구, 조건에 대해 한 가지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요구, 조건. 만약 서로 마음에 든다면 6개월간 동거를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거에 들어가기 전에 그녀는 저에게 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제공하라는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이 돈이 제 진정성의 표현이자 그녀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기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동거 기간이 끝난 후 서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녀는 동거 기간에 비례하여 일부 금액을 환불하고 평화롭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요구 조건. 우리 둘 다 황홍이에 접어든 만큼 그녀는 남쪽의 아름다운 곳으로 한 달간 여행을 떠나 결혼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행 경비는 전액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 저를 세심히 챙기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경비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느낀다면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도 괜찮지만 결혼 사진만큼은 반드시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평생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삶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 눈앞에 50이 세 여성이 너무 어린아이 같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고 싶었지만 관리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 그냥 자리에 앉아 계속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제 초조한 표정을 알아채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계속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세 번째, 요구 조건. 6개월 동거 후 그녀는 우리가 결혼 등록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자신이 가정의 주인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 연금 카드를 그녀에게 맡기고 매달 정해진 용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정해진 용돈 이상을 쓰면 집안일을 하면서 벌칙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마치 아이들이 가족놀이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많은 굴곡을 겪은 사람으로서 이런 요구 조건이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네 번째 요구 조건. 그녀는 10년 이상 혼자 살면서 혼자 자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동거를 하든 결혼을 하든 별도의 방과 침대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구 조건을 다 말한 후 그녀는 제게 함께 살게 되면 모든 집안일과 명절 준비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식탁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을 차려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어 자신을 시들지 않는 꽃이라고 표현하며 남자의 입맛을 사로잡아 마음까지 얻겠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생각을 가진 여성이 아직 있다니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10년 이상 독신으로 지낸 이유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그녀의 요구 조건에 대해 어떤 의견도 내지 않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조건들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히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붙잡아 추가 질문을 할까봐 빠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혼자 살다가 동반자를 찾으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선량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그 여성이 아무리 젊고 아름답다 해도 결국 쓸모없는 장식품에 불과하거나 골칫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적인 동반자를 찾을 수 없다면 차라리 외로움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억지로 인연을 맺어 남은 인생이 복잡하고 고달파지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이야기에서 얻는 교훈. 시청자 여러분, 왜 점점 더 많은 노년층이 재혼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그 배경에는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이유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 프로그램이 점점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는 방송 프로그램 하자함, 늦었지만 괜찮아 의 큰 성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노년층의 직설적이고 진솔한 데이트 방식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특히 할머니들의 강렬한 발언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내 스타일 아니야? 솔직히 말할게. 애시스턴트 젊은 남자들과 다를 게 없네. 믿음이 안 가면 다음 사람을 빨리 찾아야죠. 할머니들의 이런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발언과 할아버지들의 신중한 계산은 재미있는 데이트 장면들을 만들어냈고, 이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핸드폰만 켜면 노년층 데이트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 이거 정상인가요? 2년층 데이트 프로그램 너무 좋아요. 말도 짧고 핵심만 딱딱 짚으니까요. 사실 젊은 세대와 비교했을 때 노년층은 데이트에서 더 솔직하고 명확합니다. 그들은 한 번 이상 실패한 결혼 또는 아쉬움이 남는 인생을 겪었기에 황홍이의 동반자를 찾는 데 있어 자신의 필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험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노년층의 데이트는 늙을수록 지혜로워진다는 말처럼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의 유머러스하고 활기찬 표면 아래에는 노년층 삶의 어두운 현실도 담겨 있습니다. 케이오스타트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65세 이상 인구 904만 명 중 21.8%에 해당하는 약 1970만 명이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추세는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 배우자 상실, 가족과의 단절 등은 고독의 악순환에 빠진 노년층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늦었지만 괜찮아. 의 편집장 강혜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곁에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노년층이 많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많은 분들은 인생의 굴곡을 겪은 분들입니다. 중년의 실직, 결혼 생활의 실패, 지병, 심지어는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반을 지나며 많은 굴곡을 겪은 노년층은 물질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지만 현대 기술의 발달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재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으로 보이는 요구, 조건 뒤에 말 못할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62. 세이 한나영 씨는 노년층 데이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배우자에게 바라는 조건으로 성격이 좋을 것,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이라는 두 가지만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은 그녀를 63세의 송재현 씨와 연결했습니다. 송 씨는 한 기계 공장에서 근무하다 은퇴했고 매달 약 6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그의 아내는 4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는 현재 결혼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가 된 뒤로 외로움을 느꼈고 남은 삶을 함께 나눌 동반자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잘 맞는 듯 했지만 몇 마디 대화 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나영 씨는 새로운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100만 원 상당의 오디오 시스템, 50만 원짜리 금팔찌, 그리고 매달 연금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를 들은 송재현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관계를 시작한 것도 아닌데 이런 요구는 마치 결혼 지참금처럼 느껴지네요. 네티즌들 또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데이트지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쉥, 처음 만남에서 사자 같은 요구를 하시면
누가 견디겠어요? 하지만 한나영 씨의 결혼 과거를 알게 된 네티즌들은 이해와 연민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2번의 결혼 실패와 그로 인한 누적된 상처를 겪은 인물입니다. 첫 번째 남편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취할 때마다 가정폭력을 일삼았습니다. 한나영 씨는 젊은 시절 그의 행동을 견디기 힘들어했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 참고 살았습니다. 당시 제 딸은 겨우 8살이었고 엄마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떠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자라자 그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2번째 결혼도 그녀에게는 큰 시련이었습니다. 2번째 남편은 그녀보다 4살 어린 사람으로 처음에는 진지하고 성실해 보였지만 결혼 후 무책임하고 게으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일하지도 않고 돈도 벌지 않았으며 오히려 아내에게 담배와 술을 요구하며 그녀의 돈을 탕진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외도를 일삼았고 결국 편지를 남기고 가출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한나영 씨는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이를 극복하는 데만 3년이 걸렸습니다. 그녀의 노년의 탐욕은 사실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자기 방어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2명의 무책임한 남성에게 모든 것을 헌신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번 넘어진 돌에 2번 걸리지 않기 위해 그녀는 이제 현실적 요구를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한나영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층 데이트 시장에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믿고 가정을 위해 헌신했지만 반복되는 배우자의 배신과 상처로 인해 안전감을 잃었습니다. 젊은 시절 순수했던 그들이 이제는 현실주의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기적인 요구처럼 보이는 그들의 조건 뒤에는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반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굴곡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순진함의 대가를 치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노년층에게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요구를 묵살하고 억눌러 사는 것이 피해야 할 일입니다. 황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현실적인 문제를 초반부터 솔직하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며 지난 세월이 의미 있고 행복하였다는 느낌을 가질 때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평온할 수 있다. 노년층이 사랑을 갈망하는 이유는 단순한 감정적 욕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생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동반자를 찾고자 하는 욕구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아. 프로그램에서 한 할아버지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내를 5년간 간호했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3일 만에 데이트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그곳에서 배우자를 잃은 지 23년 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일간의 외로움이나 23년간의 외로움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아내를 간호하던 힘든 세월은 견뎌냈지만 내면의 공허함은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2 사람은 방송에서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다시 만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카메라 앞에서 달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는 행복이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성인의 삶은 항상 불확실성과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현재의 배우자가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생애 끝까지 가는 것은 아름다운 소망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삶의 비바람을 함께 견뎌줄 동반자를 찾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남부 생활지의 한 기사에서 데이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커지고 결국 사회에서 고립됩니다. 시인 존 더노 차는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섬처럼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데이트 프로그램이나 배우자를 찾는 시장에 나오는 노년층은 대개 위로할 수 없는 외로움을 안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의 노년층이 황홍이의 배우자를 찾고자 한다면 그들의 진정한 욕구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삶은 결국 부모님 자신의 것입니다. 어떤 나이에서든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적 욕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고 지지하는 태도는 그들이 남은 인생에서 행복을 찾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모님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해 주세요. 또한 채널을 구독하셔서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알림벨을 활성화하시면 새 영상이 업로드될 때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항상 행복과 평안, 그리고 성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